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5분 픽 시간에는 흔히 대장주 아파트라고 부르죠. 각 지역의 시세를 주도하는 아파트들인데요. 이런 아파트들이 최근 들어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급락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실제로 서울 강북의 그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마포 레미안 프로즈 아파트가 최근 한 달 사이에 3억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한 기자. 실제로 이런 좀 대장주 아파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나요? 네, 마포구 안현동의 레미안 프로지오 아파트, 흔히 마레프라고 불리는데요. 2014년 입주한 3,800가구 대단지로 강북권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8사 실거래가가 올해 1월에 14억 원이었는데 지난달에 11억 원의 실거래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3억 원이나 급락한 가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건 특수관계 거래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증여를 위해서 시세보다 싸게 매매했을 뿐이지 진짜 거래는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뭐 증여 거래라고 해도 이게 좀 아파트 실거래가에 좀 등록이 되는 건지, 또 만약에 시세보다 좀 3억이나 싸다, 뭐 그러면 이게 좀 검증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시세보다 3억 원 저렴하게 아파트를 팔았다 하면 사실상 3억 원을 증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증여세를 물리는 게 정상인데요. 하지만 고가주택 경우 3억 원까지는 시세와 차이가 나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도 매매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등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시세 대비 너무 낮게 등록됐다 싶으면 이거 특수관계거래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게 집값 하락을 좀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마포구청이 해당 거래를 실제로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정상 거래였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죠. 즉 실제로 가격이 3억 원 떨어진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 달 새 3억 정도 떨어졌다 하면 사실 뭐 굉장히 좀 낙폭이 크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좀 어떤가요? 좀? 네, 사실 이번에 11억 원에 거래된 마레프 3단지는 1월에 거래된 4단지보다는 지하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불리하기 때문에 거래가가 원래 낮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 작년 거래가랑 비교해 봤을 때도 1억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금액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양도한 거라고 하는데요. 세금 문제 때문에 급매로 처분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급매이기 때문에 실제 시세가 하락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근데 어차피 급매라고 해도 팔린 건 팔린 거기 때문에 뭐 급매로 팔린 가격이 뭐 시세가 되면서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라면은 이제 매수자들이 그 이상 가격이라면 매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뭐 마레프뿐만이 아니라 뭐 대장주, 각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들이 여러 있을 텐데, 특히 뭐 강남권에서도 좀 가격이 좀 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죠. 네,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각 지역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이 올해 들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성북구의 왕십리 센트라스가 작년 고점 대비 1억 7천만 원 하락했고요.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가 2억 2,200만 원, 그리고 강남에서도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3억 5천만 원 하락했고, 또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나 압구정동 현대 8차 같은 재건축 단지들도 올해 들어서 3억 원 내외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분픽에서 다뤘듯이 서울에서도 그동안 가격이 많이 안 올랐었던 외곽의 저가 단지 아파트들보다는 이런 대장주 아파트들의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장주라고 하면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 입지가 아주 탁월하거나, 또는 뭐 단지가 크거나, 또는 뭐 환경이 아주 좋아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아파트들일 텐데, 이런 아파트들이 좀 먼저 떨어진다.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많이 올랐던 단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신축이나 재건축 같은 아파트들에는 실제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좋은 말로 기대감이지 나쁘게 말하면 거품이거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꺾이면 이런 곳들의 거품이 먼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또 정부 규제도 고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으면 무주택자라고 해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보유세도 마찬가지고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율이 가격이 비싸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인데다가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의 부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규제 지역 내에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뭐 세금이 중과된다든지 또 대출 규제가 있는다든지 하는
이런 규제의 영향도 있고요. 두 번째는 9억 원이 넘는 이런 강남과 마용성 이런 지역들은 지난 4, 5년간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품이 상당히 쌓였고 이런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품이 있다면 당연히 빠지는 게 시장을 아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급락할 경우에는 뭐 자산 가치가 감소하거나 또는 뭐 신용경색 같은 그런 후폭풍도 불거질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모쪼록 좀 집값이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세심하게 좀 더 시장을 모니터링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